네, 반갑습니다. 로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그 도검류 있죠. 요건 한손검인데 이제 진검이나 진가검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필수 체크 사항들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설명을 드리고 뭐 예를 들면 검도 수련생 같으면은 이제 죽도를 들고 풀스파링을 하니까 죽도를 어떤 게 내 손에 좋은 건지 나한테 좋은 건지 뭐 다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류 검수를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는 검도 5년차 때, 대한검도 5년차 때였는데, 이제 검도는 죽도를 들고 풀스파링 하잖아요. 물론 이제 검도 안에도 뭐 봉국검법이나 조선세법, 그 다음에 검도의 본, 대도 7본, 소도 3본이 있긴 한데, 이제 검도를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분들은 항상 그 고류 검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고류 검술에 나오는 어떤 이합적인 부분들이 죽도 풀스파링을 할 때 되게 영감을 많이 줘요. 그래서 실제로 검도 사범들이, 대한검도의 검도 사범님들도 고류 검술 연구를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20년 동안 다닌 도장의 선생님도 이제 거합도를 하셨어요. 따로 예전에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저희한테는 절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선생님 표현으로는 살기가 너무 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제 본인은 했지만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뭐 다 고합도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고 그건 저희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죠. 고합도 수련 자체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고류 검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개인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게 이제 검도 5년 차였으니까 지금 이제 한 만 20년 됐겠네요. 그래서 이제 동서양, 저는 이제 검술이 문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술 자체를, 그래서 이제 동서양의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이제 검법 형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동양, 서양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유파의 기술을 파고든다는 형태보다는 이제 비교 분석에서 특징을 잡아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술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 검도 수련할 때 영감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했고, 그 중에 이제 될 대표인 이제 칼리였죠. 칼리.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칼리를 독학하고 혼자 시작했던 건 국내 칼리 처음 도입될 시기였어요. 제가 국내 칼리를 도입한 분들을 대충 알아요. 그분들은 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한창 독학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검도 그만두고 이제 칼리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 이제 칼리, 아르니스, 에스크리마 다 같은 뜻입니다. 이쪽은 이제 파고 들어가서 지도자로 활동한 지가 지금 이제 횟수로 7년 차인가? 5년에서 7년 차 접어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7년 차네요. 7년 차 지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게 이제 7년 차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6년에서 7년 차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고류 검술만 놓고 제가 이제 수련을 계속 해온 거는, 연구하고 수련해온 거는 한 만으로 20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한손검을 이제 요번에 진가검을 구입한 건, 진가검이란 건 이제 안에 내용 부분은 진검이랑 똑같아요. 재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날이 없어요. 날이. 그래서 진검을 수련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은 진가검을 사서 수련하시면 좋아요. 근데 배는 건 안 돼요. 배기 있잖아요. 배기 연습은 안 되고. 근데 배기 연습을 꼭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회의감이 있어요. 배기가 솔직히 그냥 검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도 한 달 정도 배는 이제 스킬을 조금 연습을 시키면 누구나 다 배요. 이렇게 막 집단이나 목공 배는 거 있잖아요. 집단 배는 게. 그래서 배는 거 자체에 너무 의미를 두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방의 이치를 통해서 실제 교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가검을 통해 가지고 검법을 수련하는 그 자체는 저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맨손 무술 하시는 분들이 격파를 주로 하면 안 되지만 격파를 보조로 넣어 가지고 이제 정신 수양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타점을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힘을 응축시키고 폭발시키는 연습을 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이 한송검을 이제 구입을 한 거는 이게 한 82, 전장이 한 82 정도 돼요. 무게는 진가검이기 때문에 진검이랑 날만 없다 뿐이지 동일해서 무게는 한 1.1kg 정도? 묵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런 거 들고 아벤 입고 안 된다고. 손목 다 나간다고. 이 들고 해보란 말이에요. 프리플로 하는 해외 마스터를 하는 사람들 그냥 알미늄 소재로 실제 무게가 아니라 되게 얇고 가벼운 걸로 이제 시연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가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수련하고 있는 검법 형태를 해보면 오류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무게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중심 이동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감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수련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한송검 이거를 요번에 구입한 거는 사실은 이제 칼리에 이제 제가 이제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하면서 되게 회의감을 많이 가졌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이후로 이제 뭐 다른 쪽에 이제 소속이 옮겨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거는 국내 지도자 과정이 아니고 그 국제 지도자라고 좀 표현하긴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 이제 또 지도자 과정 이수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회의감이 느꼈는데 그때 제가 이제 64 어택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됐어요. 64 어택을 수료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칼리의 각 유파별 안에 원형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잘게 나눠 가지고 드릴박스처럼 구현해서 자기 유파별 특징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분화되는 형태인데 제가 64 어택을 하기 전까지는 전통 칼리나 모던 칼리 두 개 유파를 해봤을 때 좀 약간 회의감이 들거나 좀 오류 부분들이 좀 눈에 많이 띄었는데 64 어택을 하면서 그게 왜 그런 형태로 구현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좀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베니콘 말고 아베니콘 절대 동의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근데 어쨌든 64 어택을 하면서 이 칼리의 진정한 매력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이 한송검을 들고 하는. 근데 이 64 어택이 제가 이제 수료를 할 때는 이제 투혼킷에게 코칭을 받았을 때는 이제 라탄 스틱으로 했는데 이게 제가 딱 해보니까 이건 뭐 한송검으로 하는 게 이제 기본이겠지만 양송검 그 다음에 이제 창을 들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 기술의 이어짐이 이제 약간씩 변형은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수료하고 지금 한 3, 4년차 지났는데 3년에서 4년차 지나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류 검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검도도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이라서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재해석하기가 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수련 기간이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64 어택이 지금은 제 스타일대로 계속 잘게 찢어져 가지고 제가 프리플로우를 하면 64 어택의 기술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는데 라탄 스틱을 들고 하다 보니까 이 진검 이압술에서 약간씩 벗어나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한송검을 사가지고 이제 진가검을 사서 64 어택을 이제 제대로 다시 기초부터 다시 재해석해서 이제 수련하려고 요거를 샀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걸 안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네 이제 직도의 개념이 가까운 거고 이제 칼리 쪽에서는 뭐 마체테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도검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걸로 이제 다시 이제 64 어택을 수련하면서 재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64 어택을 양손검, 조손검을 들고 하는 형태로 바꿔가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으로도 하는 형태로 바꿔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게 쪼개서 공방에 이치가 된 드릴박스 형태로 구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요걸로 다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검을 들고 뭐 아니면 라탄 스틱으로 하든지 프리플로우를 하면 다 뒤섞여 있어요. 제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도검류 쪽을 오랫동안 수련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제가 이제 택견부터 시작했죠. 어릴 때는 택견 몸짓에 막 이제 다양한 유파별 게 막 뒤죽박죽 섞이면서 제 나름대로 몸짓으로 이제 재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는 시점이라서 이때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때가 이제 진짜 진검을 들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좀 위험성도 있고 또 귀찮잖아요. 경찰서에 이제 막
신고서 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귀찮고, 그래서 진가검을 들고 날만 없다 뿐이지 진검하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진가검을 들고 다시 이제 되짚어가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이제 구매했는데, 이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검도 수련생 분들이라면 죽도를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마시고 각 도장의 관장님들이 다 이미 구비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장님 구비해 놓은 걸 보고 직접 들어보고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 체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뭐 이런 솔직히 이게 이제 10만 원대거든요. 되게 저렴한 거예요. 저렴한 거라서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저도. 근데 보면 이제 이런 도색 부분이 약간씩 벗겨져 있잖아요. 이런 마감 처리 부분은 이제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도색 이런 부분은 이게 어쨌든 금액이 10만 원대든 아니든 이걸 완성품으로 판매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도색이 벗겨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에 이제 위에 이제 본드 처리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게 약간 흔적이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마감 처리가 잘 안 되는 거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도색 부분을 벗겨 놓고 있다면 이거는 제품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금액대랑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이건 좋은 제품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거는 만약에 장식용품이라 뭐 무대 공연용으로 사용한다면 괜찮죠. 금액 대비 제가 볼 때는 실용성이 높은데, 저처럼 수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하자가 많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련 목적이라면 무게중심이 제일 중요한데, 무게중심은 내가 이걸 딱 들었을 때 요쪽에만 손에만 묵직하고 요 위쪽으로 무게감이 안 느껴져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죽도든 양손검이든 한손검이든 똑같아요. 그거는 무게가 골고루 배분이 되어 있다는 거고 중심이 잘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위쪽 중간이나 요 위쪽 날 부분에 뭔가 무게가 느껴져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좋은 검이 될 수가 없어요. 죽도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도 정말 좋은 제품은 내가 양손으로 잡고 딱 잡았을 때 손 부분에는 약간의 무게는 느껴지지만 날 부분에는 무게가 느껴지면 안 돼요. 그거는 휘었다든지 아니면 날과 손잡이 부분이 이제 직선으로 연결이 안 됐고 이음새가 뭐 흐트러져 있다든지 휘었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성분들이 이제 요쪽에 쏠릴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진가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망치질을 했잖아요. 그럼 골고루 밀도가 형성돼야 되는데 밀도가 균일하게 이제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들었을 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세세한 거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고, 딱 들었을 때 손 부분에는 무게감이 있지만 요쪽 날 부분에는 플로우를 했을 때 무게감이 안 느껴진다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체크사항은 여기서 내가 이제 요 손잡이 부분에서 칼 끝 부분으로 이렇게 잡고 보세요. 이렇게 자꾸 봤을 때 날이 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셔야 되는 게 이걸 이제 들고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날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휜 거는 보관상의 문제예요. 이거는 제작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내가 감수를 하고 싶다면, 금액이 저렴해서 감수를 하고 싶다면 내가 이제 펴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죽도도 이제 저렴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딱 보면 이렇게 휘지 않고 잘 잡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 보세요. 진가검인데 이게 10만 원대인데 딱 봤을 때 이게 처음에 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건 패면 되니까 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심각하냐면 손잡이랑 날 부분에 이음새 부분이 일직선이 아니라 휘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딱 보면 저희 같이 수련을 오래 한 사람들은 딱 보면 느낌이 딱 와요. 이게 약간 휘어져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손잡이랑 날 부분이 일직선으로 연결이 안 됐고 휘어져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쪽에 날 부분 기준점으로 좌우로 이제 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딱 날 부분 아래 위로 잡았을 때 이 상하 부분으로 이게 날 부분하고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면 이거는 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거는 뭐 어떻게 수선도 안 돼요, 이거는. 이런 거는 팔면 안 돼요, 이런 제품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파시는 분들이 도검류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매자분들이 이게 중간상으로 오퍼를 받아서 자기도 사와서 판매한다면 이 도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품을 그냥 팔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날이 휜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손잡이랑 날 부분에 연결 부분이 휘어져 있다면
이거는 팔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하자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금액대랑 상관없어요. 예. 좋은 아주 비싼 금액대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량품이라서 이건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래요. 이 제품이 지금. 근데 이제 그냥 다시 환불받거나 아니 다시 구매하기도 귀찮고 예전에 제가 되게 예민했거든요. 까탈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무술수련도 일상생활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하잖아요. 내 입에 진짜 딱 맞고 완벽한 배우자나 파트너는 없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제 여자친구, 지금은 여자친구가 아니고 이제 아내죠. 근데 어쨌든 내 인생의 파트너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내 입맛에 딱 맞는. 그래서 뭐 다들 부족한 부분을 안고 가기 때문에 수련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 되지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 정도 됐을 때 얘기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진가검을 들고 수련할 때는 이게 무게 중심이 잘못되어 있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으로 수련하게 되면 미세하게 중심이 이제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일반적인 수련생분들이라면. 그래서 오프라인 가서 사시고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들어봤을 때 무게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손잡이 끝에서부터 칼날 끝까지 봤을 때 휘어짐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거는 손잡이랑 날 부분이 곱게 이어져 있는가. 그것만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충분해요. 뭐 장기스가 나 있고 이런 거는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씩 나 있는 거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그는 본인이 얼마나 잘 보관하고 손질하는가에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제 주안점을 보시고 반드시 오프라인 가서 사세요. 제가 이제 너무 바빠서 이것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이걸 그대로 쓰는데 이게 특히나 무게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제품을 가지고 수련해 버리면 기술상의 동작이나 나쁜 습관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련생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프라인 가셔서 이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요거 하나 사보고 판매처가 사실은 원래 좀 안면이 있는 진짜 실제로 대장장이 일을 하시는 분한테 가서 구매를 해야 돼요. 그 좀 금액대가 좀 부담스럽긴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뭐 실제로 배는 용도라기보다는 플로우 연습을 위해서 수련하는 형태라서 그렇게 막 찾아가고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도 너무 기회비용상 시간이 아까워서 원래는 그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손검을 조금 좋은 제품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먼저 한번 사봤는데 여기 판매처는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왜냐면 뭐 마감 처리가 그런 거는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 검날 부분하고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판매를 하고 배송을 보내버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알고 그랬으면 이거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고 양심이 없는 거고 모르고 보냈다면 이제 도금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양손검을 주문했을 때도 이제 양손검은 그런 하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양쪽 손을 드는데 이게 무게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볼 땐 이건 좀 아니라서 이제 좀 금액대를 약간 있는 걸로 사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판매처는 이제 일단 제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아닌 분들도 있어요. 여기 판매처를 되게 좋아하시고 좋은 제품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댓글도 많아요. 이 업체가 자체가. 그리고 이 판매자분이 되게 친절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뽑기가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준점에서는 지금 나라고 손잡이가 휘어져 있는 걸 그대로 보낸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면 좀 판단 내리기 힘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판매자분이라면 제가 볼 땐 고의라기보다는 잘 모르니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또 이 제품 보고 여기 어디냐, 여기서 안 사야 되겠다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 판매처를 만족해 하세요. 인기도 좋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제가 굳이 이걸 보여드리는 건 예시로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지 이 제품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좋아요. 아까 그런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일단 모양새도 너무 예쁘고 장식용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무대 공연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칼리 수련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검을 들고 이제 이건 검이죠. 양날에 양쪽이 날이 있는 검 형태인데 이런 거 들고 수련하셔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추천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추천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체크리스트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혹시나 또 이 판매자분께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제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 책임인 거예요. 이 판매자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가셔가지고 실제로 들어보고 오프라인에서 사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 오해 없으시고 또 이 제품 보고 저기 어디 거지? 저기 건 안 사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볼 때는 그 외에는 너무 만족해요. 저는.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그 판매자분이 되게 친절하시고 상담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 외 부분은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양손금을 살 때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고려사항은,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할 때 이제 이 보관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날이 있는 거 있죠. 뭐, 벌목도 정도 되는 거를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좀 매니아 분들 중에 보면 이제 뭐 좀비 이런 거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좀비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지니고 있어야 돼. 이런 뭐 농담 아닌 농담, 제가 볼 땐 진담으로 들리던데, 그런 매니아 분들도 있던데, 날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마른 헝겊으로 수시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예전에 같으면, 예를 들면 이제 총이 등장하기 전에 무사계급이 있을 때는 이 검으로 계속 사람을 죽이는 게 이제 많이 빈도가 많다 보니까 이게 피에 이 검이 닿으면 손질을 제대로 안 하면 금방 녹슬어 버리고 이게 내구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호공에다가 휘두르는 거고 기껏 해봐야 집단 베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막 뭐 분칠하고 뭐 기름 바르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마른 헝겊으로 수시로 계속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곱게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날 부분을 자꾸 가려고 하는데 그 웬만큼 베는 걸로 날이 무뎌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막 배기 연습을 너무 많이 해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과일 깎는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날이 마모가 될 수는 있으니까 날을 갈아주시는데, 그러니까 날을 갈 때도 형태가, 이거는 다음에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도를 통해 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게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날이 있는데 내가 이제 허공에다 대고 저처럼 이제 플로우로 연습한다든지 어떤 건법을 연습한다든지 훈련한다 이런 측면이라면, 그 다음에 뭐 배기를 해도 가끔씩 한 번씩 배워준다면 굳이 막 뭐 분칠하고 뭐 그 기름칠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오히려 그 기름칠을 하게 되면 마모된 부분에서 기스 난 부분에 오히려 들어가서 산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마른 헝겊 있죠. 뭐 그것도 뭐 저는 요번에 이제 한번 사봤어요. 그 이제 그런 관리 세트를 팔길래, 그러니까 안에 이제 사슴 원단에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오일에 그 다음에 이제 분칠하는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마른 헝겊 있죠. 무명 마른 헝겊, 그걸 가지고 이제 날 부분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수시로 닦아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진가검이나 진검을 수련할 때 마음가짐이, 이걸 그냥 단순히 도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플로우를 연습을 해야지 제대로 된 수련이 되고, 이게 진검이나 진가검을 들고 한번 이제 검법 수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둘이서 합을 맞춘 형태의 이제 드릴 연습해 보시면, 조금만 이제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상대방이 크게 다쳐요. 나도 다칠 수 있고. 실제로 진가검을 들고 이제 대한검도와 검도 같은 경우는 5단 이상 들어가면 이제 서로 본을 하잖아요. 검도에 본을 하는데 그게 한치 앞에 딱 멈춰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손이 베이거나 다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뭐 검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세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을 할 때 서로 합을 맞추고 둘이서 할 때든지 언제든지 간에 이 진검이나 진가검은 정말로 내가 온몸을 진짜 신경을 집중해 가지고 정성을 담아서 휘둘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무면 헝겊으로 수시로 잘 닦아주시는 것만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오래오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일부러 막 분칠하고 그러지. 이제 뭐 영화에 그거 나오는 거 뭐 흉내 낸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진짜 기초적인 사항들만 하고.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초적인 사항들이 뭐 제대로 된 수련은 안 하면서 뭐 몇 번 집단 빼고는 막 기름칠하고 분칠하고 그러고는 이제 쳐다도 안 봐. 방치해놓고 그냥 장식용으로만 놔둬. 그럼 더 안 좋죠. 예. 이제 근데 뭐 장식용으로 놔두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수련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굳이 장식용으로 이런 걸 놔두는 게 장식용은 오히려 뭐 이런 게 예쁘지 않아요? 이런 거. 이거 예쁘잖아요. 장식용. 예. 그냥 가끔씩 눈으로만 보는 거. 어쨌든 요 정도만 기초적인 사항만 알려드리고 다음에 이제 뭐 날 가는 거 이런 거는 뭐 굳이 그런 건 영상에 안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유튜브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네 그랬죠. 도축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농장을 하셔서 직접 도축도 하셨는데 도축하시는 분이 최고 전문가예요. 저는 아니죠. 저는 그냥 무술가로서 이제 뭔가 할 줄 아는 거 플로를 하고 할 줄 아는 거지 실제 날붙이를 가지고 이제 막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도축업자분들이 최고의 전문가분들. 예, 저는 잘 모르고 제가 아는 기초적인 사안들만 알려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